안녕하세요. 지유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오늘은 도쿄 미나토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죠. 파크코토 아자부주반 도쿄의 파빌리온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라메를 통해서 실제 신축 분양을 봤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비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번에 이렇게 신축 맨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는 거는 저희 당사로 되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파크코토 아자부주반 도쿄의 파빌리온입니다. 잘 해놨다. 여기가 이전에 그 미타가든 힐즈 알잖아. 미타가든 힐즈가 여기에서 똑같이 분양을 했었어. 근데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오니까 되게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부에는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로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로 본인 확인,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안내를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앙케이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앙케이트는 태블릿으로 입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구조, 그리고 예산, 어떤 식으로 자금 계획을 할지,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앙케이트를 완료를 하면은 담당자가 이제 와서 정확한 구조나 이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혼자서도 일본어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충분히도 가능하실 것 같고, 혹은 주변 지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오셔도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오면은 다음 내용도 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앙케이트가 끝나고 촬영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보가 이제 비공개 정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되는 게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장소를 이동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앙케이트가 끝나면요, 그 다음 절차로는 물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노스동과 그리고 사우스동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특정 층수 이상이어야지만 도쿄타워가 보인다던가, 혹은 남쪽에 또 몇 층 이상이 돼야지만 뷰가 나온다던가, 그런 개요들을 첫 도입부 단계 1차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 절차로는 특정 부스로 또 이동을 해서 영상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자부주반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파크코토 아자부주반 도쿄의 공용부나 그 주변에 대한 또 시설, 이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보이는데 정말 좋았어요. 영상의 퀄리티도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자부주반이 신과 구가 만나는 그런 또 유명한 상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영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실제로 끝나고 나면은 축소판, 축소 모델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실제로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 공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실제 모델을 축소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이 나고 또 생동감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 모형에 대한 부분들을 360도를 다 보고 난 후 실제로 이제 모델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80제곱 혹은 200제곱이 넘는 그런 모델룸을 실제로 보는데 내부가 끝내줍니다. 그 파크코토 아자부 도쿄는 사실상 파크맨션 시리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미타가든 힐즈에서 소개해드렸던 파크맨션에 준하는 그레이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메인 침실이랑 그리고 리빙 청고가 2.8m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더욱더 풍성하였고, 그리고 더 깊이감도 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설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최신 적용이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화사하면서도 되게 심플한 부분도 느껴졌고, 역시 미츠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내부 실내 상태는 좋았습니다. 영상이나 저희가 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내부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스로 이동을 해서 가격표랑 실제로 그리고 조망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격표에 원하는 층수 그리고 원하는 면적을 선택을 하면은 그 뷰가 어떤 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데, 저는 되게 도쿄타워 뷰랑 도쿄타워 뷰가 아닌 곳이랑 실제 평당가가 많게는 1,000만 엔 정도까지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쌌던 거는 4,000만 엔도, 평당 4,000만 엔도 넘었던 그런 물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스에서 원하는 조망, 그리고 넓이, 그리고 구조를 확인한 후에는 실제 스케줄, 타임라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4월 5일부터 구매 신청서 의향서를 받고 있고요. 5월 하순, 6월 초에는 실제로 안내를 하여서 추첨을 통해, 그게 6월 초에는 추첨을 통해서 실제 매매 계약까지 가는 이런 진행 과정을 겪고 나서 계약까지 됩니다. 근데 계약 때는 실제로 매매 대금의 20%가 이번에는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 선수금이라고 하면은 매매 대금의 10%가 일반적이긴 한데, 역시 아자부주반 도보 2분 좀처럼 나지 않은 물건이라서 그런지 선수금의 그 금액도 제법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신축 분양 맨션을 분양받는 데 있어서 다양한 Q&A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인과 차별 없이 부동산, 신축 부동산을 분양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파크코트 아자부주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신축 맨션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향후 그게 법인 명의로도 명의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인도도 개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담당자로부터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구조가 변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트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명의 변경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계약 되기 전까지 실제 명의를 확정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는 계약하셔야 될 명의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의가 변경이 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신축 맨션을 한 세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제3자를 동원을 해서 많은 또 이렇게 엔트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쪽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회가 없어지고 이게 다시 한번 되파는 이런 구조가 생겼다 보니 미츠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때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신고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 일본의 아파트 구매 비용으로 신고를 해서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 송금일 경우에는 착금이 되는데 2에서 3일 정도 또 시간 소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금 계획에 조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크고토 아자부주반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의 20%를 계약 당일날 적어도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9년, 2030년에 실제로 물건을 인도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잔금을 다 지불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잔금과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축 분양 같은 경우 일본의 거주자 혹은 일본의 재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는 타이밍에서는 인도를 받는 날 동시에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이 돼서 잔금과 그리고 인도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이 비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혹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통 등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출이 돼요. 그래서 실제 계약금과 잔대금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00% 캐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향후 대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 임대차와 보통 임대차, 이 계약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향후 몇 년 뒤에 조금 이 집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정기 임대차를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게 오랫동안 임차인에게 계약이 됐으면 하겠다라면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에 계약상 제한이 있나, 그런 거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과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6 정도가 실제로 주차장을 배정받는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대가 사실상 배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로얄층이라고 하는 유닛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매와 동시에 주차장을 배정받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액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옵션과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계약 후 그리고 건물의 인도받기 한 1년에서 2년 전 실제로 이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구조나 혹은 추가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건설사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때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정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에서 신축 맨션을 분양받는 데 대해서 안내와 그리고 Q&A 방식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간소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달드리지 못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신축 맨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도 제로엔이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일본어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르바이트나 혹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정도를 부탁을 혹은 의뢰를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축 분양을 받은 후에 20-30% 정도 되는 피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축 맨션은 상품성이 좋은 만큼 구조와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축 맨션 같은 경우에 상품성이 있지만은 다만 장소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조금 협소해지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 맨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장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신축에만큼 그런 상품성이 최신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축과 그리고 중고 맨션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일본은 다른 국가와 그리고 다른 지역과도 동일하게 입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 주유 리얼 에스테이트에서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주유 리얼 에스테이트까지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